전라남도 광주에 한 단칸방으로 이사를 가는 날이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을 가지고 월세도 아닌 전세방을 구해야 할 정도로. 쉽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단칸방 중에서도 반지하 단칸방을 전전해야 그 정도 했습니다. 했어요. 예. 이번에도 그러겠거니 하면서 부모님을 쫓아 새 단칸방에 도착했는데 이번에 반지하가 아닌 거예요. 형아,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야. 햇볕이 잘 드는 단층집 끝방을 개조해서 만든 단칸방인데 창문도 있어. 좋아? 아, 이제야 빛 좀 보고 살겠네. 집 잘 구해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딱 하나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아 근데 여기 주인집은 지금 안 계시나 봐요? 아, 지금 일이 있어서 집에 다들 없나 본데. 뭐 사람 없으면 조용하고 좋지 뭐. 이제 이사 그만 가고 이번 집에서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좋은 일도 좀 가득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형훈 씨네 가족은 새로운 단칸방에서 첫날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늘 그랬듯이 방 안쪽부터 아빠, 엄마, 남동생 그리고 이제 주인공 형훈 씨 이 순서대로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네. 아우 새벽에 깬 거예요. 식혜를 너무 많이 먹어갖고 새벽에 이제 신호가 온 거죠. 단칸방이다 보니까 화장실이 방 안에는 없었고요. 대문 옆에 이제 재래식 화장실을 써였어요. 예. 깜깜한 마당을 지나서 후다닥 달려가서 도착했습니다. 괜히 무섭고 그게 또 으스스하잖아요. 또 이게 화장실 문도 열어둔 채 볼일을 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뭔가 같은 뒤에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약간 좀 거리감 있는 멀리서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무언가가 창문에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걸 다시 돌려갖고 뒤를 돌아봤는데 아까 들리던 소리마저 일단 사라진 채 마당에는 정적만 가득했습니다. 순간 무서운 마음이 일기 시작한 형훈 씨는 뒤도 안 돌아보고 재빠르게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불 들어가서 다리랑 팔, 머리끝까지 다 덮고 이렇게 좀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잠이 들려고 하는데 뭐지? 아니 아무리 다 자고 있다고 한들 방 안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왜 이렇게 조용하지? 싶어서 이불을 가만히 내리고 이렇게 살펴봤어요. 근데 바로 옆에서 자고 있어야 될 가족들이 동생도, 엄마도, 아빠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 빼고 다들 어디 간 거지? 그런데 그때 근데 아까 화장실에 갔을 때 그 들렸던 이상한 소리가 또다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창가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나는 것 같은 거예요. 용기를 내서 소리가 들려오는 창가 근처로 시선을 돌렸죠. 근데 형훈 씨는 온몸이 굳어버린 채 창문에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창문 너머에는 산발한 누군가가 창문에 대고 머리를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고개를 돌려가면서 마치 창문 안을 이렇게 둘러보는 것처럼 그 고개를 돌려가면서 이렇게 두드려대다가 갑자기 고개를 확 돌려서 형훈 씨를 정면으로 쳐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제발 사라져라. 사라져라. 제발 사라져라. 마음속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툭툭 치던 그 소리가 더 이상 다행이네. 안 들리는 거예요. 다 끝났나 싶어서 눈을 살며시 뜬 채 창문 쪽을 아까 바라봤습니다. 다행히 창문에는 이제 그림자 한 점 없었고 방 안을 둘러봐도 별다른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죠. 너무 무서워져서 이불을 푹 다시 덮고 잠에 들려고 하는데 분명히 밖에 있었던 그 산발한 머리의 누군가가 방 안 수납장 위에서 형우 씨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그러더니 형훈 씨한테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 산발한 머리 밑으로 손도 발도 몸통도 그 어떤 것도 안 보이고 머리만 남아서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제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던 모습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창백한 피부에 산발한 머리에서는 무언가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귀까지 찢어진 입은 계속해서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를 흘리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세요? 정확하게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머리는 많이 헝클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 끝에서 뭔가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안 그래도 좀 찢어지게 웃고 있던 입이 거의 더 찢어지면서 뭐 신나하는 표정이에요. 그 머리가 계속 휘리릭 돌더라고요, 제자리에서. 돌고 막 돌면서 근데 그때 이제 뭐가 막 사방으로 튀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물에 젖은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물이 아니고 피였습니다. 어느새 겁에 질려서 누워있던 형훈 씨의 얼굴에서 단 한 뼘도 안 되는 거리까지 다가온 그 머리만 남은 여자는 형훈 씨의 눈을 정확히 내려다본 거예요. 형훈 씨의 눈이 이렇게 마주본 그 순간 그때 형훈 씨의 머릿속으로 관통하는 기억이 떠오른 거예요. 귀신을 만나면 절대 아는 척 하지 말라. 그래서 귀신은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한테 딱 달라붙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형훈 씨는 온 힘을 다해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러자 그 머리만 남은 여자는 형훈 씨 귓가에 대고 끊임없이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형훈 씨가 계속 모른 척을 했기 때문인 걸까요? 답을 요구하듯이 계속 들려오던 그 소리는 점점 잦아들기 시작하고요. 잠시 후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현관 쪽에서 인기척이 들려오는 거예요. 엄마. 이 시간에 집에 올 사람이라면 부모님밖에 없겠다. 그래서 가뜩이나 혼자 무서웠던 형훈 씨는 반가운 마음에 이불을 박차고 달려나가서 현관문을 딱 열었는데 엄마! 그 순간 형훈 씨는 실제로 기절을 하고 왔어요. 형훈아. 아, 왜 그래? 엄마 왜 그래? 잠시 후 누군가가 다급히 흔드는 느낌에 눈을 떠보니까 엄마더라고요. 가족 셋이 어디 갔었어? 아, 동생이 자다가 갑자기 경기가 나서 아빠가 들쳐업고 응급실 다녀왔어. 우리 형훈이 엄마 아빠 없어서 많이 놀랬지. 그러니까 낮에만 해도 멀쩡했던 동생이 고열에 갑자기 막 경련을 일으키고는 그 경황이 없으니까 잠든 형훈 씨를 두고 병원에 일단 다녀오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훈이는 어디 있어? 아직 병원에 있어? 엄마 옷에 엄마 몸인데 목 위로는 아까 봤던 그 여자 얼굴이 붙어 있는 겁니다. 살아야겠다는 생각 외에는 어떤 생각도 나지 않았던 형훈 씨는 대문 밖으로 뛰쳐나가서 무작정 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맨발로 정신없이 뛰다 보니까 가로등 아래였는데요. 그때 형훈아 왜 여기 있어? 저리 가. 그래. 형훈아 왜 그래? 엄마야 엄마. 분명 엄마였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잖아요. 형훈아 괜찮아. 엄마. 근데 형훈 씨 얼굴 매만지고 껴안아주고 달래주는 손길에서 너무 따뜻한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 어깨 넘어 남동생을 업고 있는 아빠도 보였고. 그래서 이제 엄마에게 매달려서 엉엉 울고 가족들하고 함께 이제 집으로 돌아왔죠. 조심스럽게 방 안 살펴봤는데 아무것도 보이진 않았고요. 근데 엄마, 놔두고 셋이 어디 갔었어? 아 진짜 놀랐단 말이야. 동생이 갑자기 자다가 경기가 나서 아빠가 들쳐업고 응급실 다녀왔어. 엄마, 지금 뭐라 그랬어? 동생이 자다가 갑자기 경기가 나서 아빠가 들쳐업고 응급실 다녀왔어. 방금 엄마가 들려준 이야기는 아까 그 머리만 남은 여자가 들려준 이야기하고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뭐가 꿈이고 도대체 뭐가 현실인지 분간이 가지 않으면서 다시 덜덜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어머니는 형훈 씨를 마주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해 보라고 하셨죠. 형훈 씨는 보고 겪은 일 그대로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희 집을 소개해준 중개인분한테 가서 혹시 이 집과 얽힌 문제가 있었는지 꼬치꼬치 물어보셨대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 중개인분이 드디어 그 집의 비밀을 털어놨답니다. 거기가 원래 신혼부부가 살던 집인데 둘이 여행 간다고 집을 나서더니 교통사고가 크게 나버렸대. 그래서요? 그분들은 지금 어디 있는데요? 그게 그 자리에서 둘 다 죽어버렸대. 근데 마누라 쪽이 몸뚱이만 찾고 머리를 못 찾았다 그러더라고. 몇 년 후에 안타깝게도 이제 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시고요. 어머니도 형훈 씨가 수능을 보기 보름 전에 당뇨합병증으로 돌아가셨대요. 야, 졸지에 그렇게 부모님들이 다. 그래서 형훈 씨가 그 와중에서도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한 거죠. 형훈 씨는 일단 혼자 올라와서 서울에서 또다시 반지하 고시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강의를 마치고 고시원에 돌아와 침대에 벌렁 누워서 낮잠을 자려고 하는데요. 머리맡에 창문에서 오래전에 들었던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든 형훈 씨가 눈을 부릅뜨는 고개를 젖혀서 창문을 보자 나 보이려고 했잖아. 잊고 지냈던 그 머리만 남은 여자가 창문을 지나서 천천히 형훈 씨 머리맡으로 오더니 형훈 씨 얼굴을 거꾸로 마주본 채 씩 웃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저 월세 내려왔는데요. 학생, 혹시 부모님들이 일찍 돌아가셨어?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근데 왜 저런 걸 매달고 다녀? 네? 잠깐 있어봐. 네, 뭐 하나 줄게. 그 할머니가 이제 무당은 아니시고요. 방 안에 신당 같은 걸 차리고 사셨대요. 자, 이거 품에 잘 지니고 다녀. 응? 돈은 안 받을 테니까. 이걸 왜 주시는 건데요? 어깨에 여자가 있어. 그것도 머리만 있어가지고. 수업이 끝난 어느 날 친구 수민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너네 3반 정다은 얘기 들었어? 며칠 전 6교시 수학 시간이었대요. 쪽지 시험을 보기 싫었던 3반 다은이가 배탈이 난 척하고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서 땡땡이를 치기로 한 거죠. 딱 수학 시간만 버텨야지 생각하며 화장실 맨 끝칸에 들어가서 남자친구랑 문자를 나누고 있었는데 난 말고는 아무도 없는데 웬 노크? 하고 생각하는 사이에 연달아 다시 들려오는 똑똑똑.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 소리가 처음 들렸던 것보다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이번엔 다은이가 있던 맨 마지막 칸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자 누구야? 문 앞엔 아무도 없었죠. 그 순간 뭔가 이렇게 싼 기분이 느껴져서 고개를 돌렸는데 아니, 우리랑 똑같은 교복 입은 여자애가 입이 찢어져라 웃으면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래. 장난하냐? 야, 그럼 뭐 화장실에서 귀신이라도 나왔대?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 미숙 언니 아니냐는데? 미숙 언니?
저희 학교가 지어진 지가 좀 오래된 곳이었어요. 신관이랑 구관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신관은 1, 2학년들이 쓰고 3학년은 구관을 썼어요. 근데 친구가 저희 학교를 졸업한 언니한테 물어보니까 미숙 언니랑 사탕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원래는 미숙 언니가 예전에 학교를 다니던 사람인데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서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미숙 언니가 귀신이 되어서 나오니까 구간에 사탕을 두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안 보였다고. 근데 구간 쓰기 전에야 저희도 그걸 안 믿었으니까 그냥 생각이 없었죠. 근데 진짜 구간 쓰면서 그때부터 뭔가 좀 이상한 상황이 계속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서연 씨가 3학년이 되어서 구간을 쓰고 나서부터도 동급생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끊이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구간에 있는 미술실에 가면 뭔가 괜히 발목이 싼 느낌이 든다던가 아니면 밤에 아무도 없는 교실 창문에 사람 형체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문에 소문을 타고 미숙 언니에 대한 괴담이 점점 힘을 얻어가던 어느 날 야간 자율학습을 하던 서연 씨가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 못해서 세수를 하려고 화장실을 갔습니다. 어떻게 머리끈을 안 갖고 왔네. 할 수 없이 한쪽 손으로 머리를 말아 쥐고 찬물로 세수를 하기 시작하는데 머리가 자꾸 흘러내리니까 이렇게 잠이 깰 만큼 개운하게 세수가 안 되는 거예요. 투덜투덜하면서 세수를 하고 있는데 땡큐. 갑자기 누군가가 뒤에서 서연 씨 머리를 대신 잡아준 거죠. 근데 얘 누구지? 고개를 살짝 들어 쳐다본 거예요. 근데 비눗물 때문에 서연 씨 교복과 같은 와이셔츠랑 치마만 눈에 보이고 친구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던 거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마저 비눗물을 닦는데 머리카락을 잡아주던 그 손이 슥슥 마치 한 올 한 올 손가락으로 머리를 빗겨주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으스스한 느낌에 꼭 전기가 오르는 것처럼 이상한 기분이 든 서연 씨가 자기도 모르게 벌떡 허리를 폈는데 세수했어? 깜짝이야. 너였어? 야, 너 근데 왜 이렇게 손이 차갑냐? 나 소름 끼쳐 죽는 줄. 뭔 소리야? 내 손이 뭐가? 방금 너가 내 머리 잡아준 거 아니야? 내가? 나 방금 왔는데? 진짜 장난치지 마. 근데 방금까지 자기가 그 느꼈던 딱딱하고 차가운 느낌이 아니라 말랑말랑하면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거죠. 나가자. 그 말에 서연 씨는 수민이의 손을 붙잡고 곧바로 교실로 뛰어갔고 곧장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근데 다음 날 서연 씨가 등교를 했는데 아침부터 수민이가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어젯밤에 서연 씨가 집으로 가고 난 뒤에 한바탕 난리가 났다는 거죠. 야자 끝나고 제일 마지막에 교실을 나서면서 자물쇠로 단단히 잠그고 학교로 나와서 본인을 매일 데리러 오시는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깜빡하고 핸드폰을 교실에 두고 나와서 그래서 혹시 엄마 전화 못 받으면 뭐 길 엇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얼른 찾아오자 싶어서 다시 교실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잠가뒀던 자물쇠가 풀려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깜깜한 교실 안으로 들어가서 불을 켜려는 찰나 뭐야? 끊겼네? 그 순간 무심결에 고개를 돌려봤더니 긴 머리를 풀어헤친 누군가가 미동도 없이 서가지고 수민이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엄마. 반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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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거기 들어가도 돼?
그 소리를 듣고 와준 경비 아저씨 덕분에 겨우 학교를 빠져나가서 그날은 겨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이후 서윤 씨와 수민 씨가 겪은 이야기들이 일파만파 퍼졌고 겁에 질린 학생들은 그 미숙 언니의 존재를 알려준 수민이 언니의 조언대로 구간 복도 한쪽에 사탕을 가져다 놓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얼마 뒤에 고3에게 주어진 딱 일주일간의 짧은 여름방학이 끝나고 여름 보충 수업을 위해서 학교에 돌아왔는데 근데 복도에 못 보던 CCTV가 이렇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건 하루도 지금까지 결석한 점이 없던 반장이 여름 보충 수업 내내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방학이 끝나고 아니, 떡볶이를 좀 먹자고. 어제도 먹었잖아, 떡볶이. 야, 반장. 야, 뭐야, 너 무슨 일 있었어? 그러니까. 아주 헬쓱한 모습으로 반장이 나타났어요. 야, 반장, 너 뭘 그렇게 봐? 반장, 저 CCTV 나 때문에 생긴 거야. 어? 내가 미숙 언니 봤거든. 딱 일주일간의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반장은 선생님께 말씀드리고서는 텅 비어있는 학교에 나와서 홀로 자습을 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공부하다가 깜빡 졸았는지 졸고서 깨보니까 벌써 해가 진 거죠. 주변에 너무 어두워진 걸 확인한 반장이 얼른 짐을 챙겨서 집으로 가야겠다 하고 교실을 나오는데 혹시 누가 다쳤나? 이제 싶어서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다급히 달려갔어요. 가보니까 미술실인 거예요. 한 학생이 이젤 앞에 앉아서 쪼그려서 울고 있더래요. 아이고, 다쳤네. 저기 괜찮아? 혹시 다친 거야? 선생님 불러올까? 괜찮은 거지? 반장이 점점 뒷걸음질을 치는데 이젤 위에 그림이 이제 눈에 들어온 거죠. 그 그림 속 얼굴이 심심해. 네가 나랑 놀래? 이젤 앞 여자의 얼굴과 똑같은 얼굴이었어요. 자기 자화상. 여자의 머리에선 뚝뚝 핏방울이 떨어지고 있었고 왼쪽 가슴 앞에 명찰을 지나는데 핏방울이 지나간 그 명찰 위에 김미숙. 한반 전이라는 얘기 들었어? 우리랑 똑같은 교복 입은 여자애가 입이 찢어져라 웃으면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래. 그거 미숙 언니 아니냐는데? 그 이름을 본 순간 반장은 곧바로 뒤를 돌아서 미술실을 막 뛰쳐나갔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멈추지 않고 복도를 막 달려가는데 아무리 달려가도 현관이 안 보이고 계속 복도만 이어지는 거예요.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정신없이 뛰어다니는데 순간에 경변 씨가 앞에 보이는 거예요. 아저씨,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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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그때 반장이 이제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정신을 잃는 게 낫지. 너무 큰 충격에 반장이 등교를 거부했고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일주일간 못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반장 어머니께서 학교를 찾아가서 교감 선생님께 상의를 드렸죠. 그 교감 선생님이 뜻밖의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아주 오래전에 미숙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워낙 병약해갖고 학교에 자주 못 나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를 사귈 틈이 없었어요. 가끔 이제 나오면 친구들과 친해지려고 하는 마음에 학교에 올 때마다 사탕을 들고 왔대요. 그래갖고 친구들한테 사탕을 나눠줬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안타깝게 지병이 악화되는 바람에 졸업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미숙 학생을 추모하려고 친구들이 학교에 이렇게 사탕을 두기 시작했었대요. 근데 지금까지 그게 이어져서 학생들이 사탕을 두나 보다 하고 교감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무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서연 씨랑 친구들은 이후 더 많은 사탕을 학교 구석구석에 두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021년 12월 9일 아내와 함께 대구 팔공산에서 데이트를 하러 간 날이었습니다. 팔공산 근처에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산책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9시더라고요. 저와 아내는 구미에 있는 저희 집으로 내비를 찍고 운전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우 너무 재밌었다. 그러니까 그치? 오랜만에 이렇게 둘이 데이트하니까 좋다겠지? 어머님이 톡 보내셨는데? 뭐라고? 서준이 아직 안 자나 봐. 아이 서준 씨 이 녀석 완전 신났네 이거. 아 저길로 갔었어야 되는데 이거. 잠깐 아들 영상을 보느라 한눈판 사이에 길을 지나친 겁니다. 잠깐만.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왜 이래?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자꾸 왜 이러지? 이게 맞아? 일단 가보자. 걱정하는 아내를 다독이며 저는 계속 차를 몰았습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어? 아 내비 왜 이래 이거 진짜. 그런데 그때 정말로 오른쪽으로 난 길이 보이는 겁니다. 뭐야 이거 새로 난 도로인가? 저는 내비 말대로 오른쪽 길로 들어섰습니다. 아 이거 맞나? 근데 진입하는 순간부터 저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길이 차 한 대 겨우 지나갈 좁은 길인데다가 주변은 가로등 하나 없이 어둑어둑하지 너무나 위험하다 싶어서 조심조심 차를 몰고 가는데 저기 뭐야? 어? 뭐가? 뭐 하는 거지? 싶어서 차 속도를 줄이면서 자세히 바라보는데 허리가 구부정한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피척피척 오른쪽 다리를 절면서 걷고 계시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어르신 혼자 뭐 하시는데? 가서 여쭤봐야 할까? 아 뭐 집에 가시나 보지 뭐. 아 그나저나 내비 이거 길 제대로 찾는 거 맞아 이거? 저 앞에 웬 할머니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아 놀래라. 뭐야 할머니 진짜. 아. 갑자기 왜 그래? 무슨 할머니? 그런데 다시 앞을 바라보니까
할머니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이상했습니다. 분명 할머니가 있었거든요. 구부정한 허리에 지팡이. 아무리 생각해도 방금 전 그 논밭에 있던 할머니 같았어요. 할머니가 어디 있다고 그래. 미안해. 내가 좀 잘못 봤나 보다. 괜찮아? 저는 너무 피곤해서 잠깐 헛것을 봤나 보다 생각했어요. 다시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차 앞은 안개가 자욱해졌고 뿌에서 앞도 잘 보이지 않는데 길은 점점 좁아지고 근데 하필 갑자기 근데 자기야 나 지금 좀 갑자기 소름이 많이 오는데 어디서 좀... 저 모텔인 것 같은데? 잘 됐다. 나 저기서 화장실 좀 쓰고 올게. 무서우니까 빨리 갔다 와. 알았어. 딱 차 안에 있어? 금방 갔다 올게. 그리고서 저는 차에서 내려 모텔 쪽으로 향했습니다. 막상 모텔로 가보니까 영업을 안 하나? 불 켜진 창문은 하나도 없고 온통 어둠인 거예요. 건물 옆쪽으로 걸어 들어가서 얼른 볼일을 보고 나왔습니다. 근데 차로 돌아와 보니까 아내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갔지? 볼일 보러 갔나? 두리번 주변을 살피는데 여보. 하지만 아내는 모텔 안으로 쑥 들어가 버렸고 여보? 저도 급히 뒤따라갔죠. 여보.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새 아내의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냥 모텔이 아니라 먼지가 수북하게 쌓인 폐 모텔이었던 겁니다. 깜짝이야.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먹통이란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뭐야? 벼랑간 발소리가 들려서 그쪽을 바라보는데 여보. 소준 엄마. 어디 가? 저는 아내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소준 엄마 거기 있어? 여보. 나 무서워. 그만 가자. 복도 쪽으로 핸드폰 불빛을 비추며 아내를 불렀지만 그새 어디로 사라진 건지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요. 여긴 왜 들어온 거야? 소준 엄마. 여기 있어? 뭔가 제 발목을 툭 잡았던 거예요. 웬 할머니가 난간 사이로 절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할머니 아까 제 차를 가로막았던 그 할머니인 거예요. 뭐야? 나가!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저 할머니 뭐야 이씨? 귀신이야 뭐야? 거기 있어? 서준 엄마. 그 와중에 아내도 찾아야 됐고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서준 엄마. 여기 있어? 서준 엄마. 서준 엄마?
여보, 거기 있어? 아, 이 문을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는 겁니다. 마치 들어오라는 듯이 말이죠. 그래서 방 안을 이렇게 슬쩍 들여다보는데 아내가 주저앉아서 고개를 숙인 채로 울고 있는 거예요. 서준 엄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어?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정신을 차려보니까 글쎄 제가 창문 난간에 몸을 걸치고 있는 겁니다.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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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연! 썩 꺼지지 못할까? 아까 그 난간에 보였던 할머니가 여자에게 소리를 질렀고 그 사이에 저는 도망쳐서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인 건지 헉헉대면서 숨을 고르고 있는데 서준 엄마! 모텔 옆쪽에서 아내가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좀 이상했어요. 한쪽 팔을 45도 각도로 옆으로 들고 있었는데 왜? 뭐라 중얼거리고 있는 겁니다. 마치 누군가랑 나란히 손을 잡고 대화를 하고 있는 것처럼. 아, 서준 엄마! 아, 도대체 어디 가셨던 거야? 할머니야, 할머니. 어? 할머니가 빨리 나가야 한대. 저는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혼란스러운 마음에 저는 일단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자며 아내를 차에 태웠습니다. 분명 우리 할머니였어. 어? 봐봐. 저기 할머니 계시잖아. 모텔 옆으로 정말 할머니가 계시는 겁니다. 구부정한 허리에 지팡이, 그리고 그 얼굴. 저희 부부는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왔고 무사히 길을 찾아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대체 그 모텔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할머니께서 저희 부부를 지켜주셨던 걸까요?